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 2008년 12월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아 이로 인한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조두순은 형기를 다 채워가는 지금도 소아성애 부분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서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법적으로 조두순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인데요. 일단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원칙에 의해 조두순의 혐의를 다시 다투는 건 형사법상 불가능합니다. 네, 조두순의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확정됐고 거기에 따른 형기를 거의 다 마치고 있는데요. 막연히 추가 범행의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받은 형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두순은 복역을 마치면 범행지이기도 한 경기도 안산의 아내 집에서 살겠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14일 안산시장은 보호수용법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행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형기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서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법무부는 이 법을 2014년 9월에 입법 예고했지만 인권 등의 이유로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된 보호 수용 법안에는 소급 규정이 없어서 조두순에게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럼 아마도 이 보호수용법을 소급하는 규정을 넣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에는 사실 간단해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제약하는 최후의 처분이라는 점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불소급의 원칙인데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원은 실제 형사처벌 규정이 아닌 그에 부과하는 보완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를 때에는 보호수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조두순에게만큼은 법적 안정성과 인권 등의 측면에서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두순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에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 착용도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불식시키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국회는 지난해 4월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내리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 씨의 범행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조 씨에게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씨가 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범행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나 법적 안정성과 더불어서 피해자나 다른 국민의 권리도 함께 지켜질 수 있는 효율적인 합의점이 도출돼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두순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